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문학작품 분석 리포트 작성 방법에 대해 같이 공부하게 될 박연정입니다. 오늘 문학작품 분석 리포트라는 세 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문학작품을 분석해서 레포트로 작성할지를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자고요. 자, 그럼 처음으로 문학작품이라는 과제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죠. 문학작품,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시, 소설, 희곡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것도 흔히 얘기하는 하위 문화라고 하거든요. 서브컬처도 문학작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포용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중심적인 걸 해야 되겠죠. 우리는 소설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시도 분석하고 연극도 분석하고 애니메이션도 분석하고 싶어요. 저는 특히 너의 이름은 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그 애니메이션을 스스로 분석하고 싶은 의욕이 막 솟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좁혀서 소설 분석,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문학 분석에서 가장 중심적인 소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문학 작품은 굉장히 범주가 넓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자, 그럼 어떤 작품을 선정할지 기억을 해볼까요? 자, 소설로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희곡도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분석해 보겠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끌리는 작품인가 끌리지 않는 작품인가입니다. 문학 분석을 하려면 그 작품을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여러분들이 곱씹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는 작품을 거듭해서 읽는 건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뭔가 끌림을 주고 뭔가 느낌이 있고 울림이 있고 그런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하나 낱낱이 이 구조를 파헤쳐보고 싶다라는 의욕이 드셔야지만 이 작품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품 선정하기의 첫 번째 포인트는 끌리는 작품, 끌리지 않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은 끌리는 작품이 있는지 지금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국어 시간에 배웠던 어떤 작품들도 막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작품들을 하나 딱 내 것으로 해서 자, 작품을 선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울림을 주는 작품을 내가 정말 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겠다. 이것이 문학작품 분석의 첫 발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끌리는 작품 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작품으로 레포트를 쓰시게 되는 날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소설을 제가 국한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소설의 3대 요소는 바로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기억하시죠?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것이 막 떠오르실 거예요. 소설의 3대 요소. 사실은 작품을 선정해서 그 작품을 다시 읽을 때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인물, 사건, 배경이 키워드가 돼서 다시 여러분들의 분석 레포트로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글이 될 수 있어요. 결국은 인물, 캐릭터가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줄거리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같이 결부시켜버리면 이 세계가 굉장히 크게 울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인물, 사건,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을 써야 되는지를 하나씩 볼게요. 인물, 캐릭터라는 중요 요소입니다. 작품 속에 캐릭터는 정말로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 생생함을 여러분들이 포착하셔서 여러분들 레포트 속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 캐릭터라는 중요 요소가 어떻게 인물로서 존재하고 있는지, 이 캐릭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중심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 캐릭터가 나를 확 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로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채식주의자. 바로 어떤 작품이죠? 그렇죠. 한국인 최초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채식주의자입니다.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썼죠. 물론 이 한강의 채식주의자 이 책 속에는 몽고반점이라는 작품까지 후속작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화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작품을 직접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채식주의자라는 책은 이 소설은 정말 강한 캐릭터가 살아있어요. 캐릭터가 강한 소설일수록 분석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채식주의자는 말 그대로 그렇죠. 채식을 하게 된 어떤 여성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글을 보면 이 캐릭터가 결국은 여러 가지 사건을 이 채식주의자라는 사람이 채식주의를 하는 사람으로 인한 사건이 나타나고요. 그 작품의 배경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채식주의자 책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글자체를 달리해서 이탈릭체로 눕혀서 글자체를 달리해서 그 배경이 별도로 쓰여져 있어요. 그럼 만약에 채식주의자 줄거리 아마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죠. 나는 이 작품 읽을 때마다 괴로워, 나는 못 읽겠어요. 그러면 이 작품은 여러분들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캐릭터가 살아있는 작품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예로 들어드릴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채식주의자라는 이 여성이 어떻게 이 채식주의자라는 캐릭터를 굳힐 수 있었는지를 그 사건들을 이 캐릭터에게 인식시켜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하나의 예를 드렸고요. 자, 배경 요소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채식주의자에서 이탈릭체로 기울어져 있는 부분만 별도로 떼서 따로 한번 읽어보세요. 줄거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된 배경이 그 이탈릭체로 된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배경으로서 그 뒷배경으로서 존재합니다. 두 개를 떼어보면 이 캐릭터가 생성된 것과 이 배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배경 요소를 구조로서 파악하시는 거죠. 이 배경이 여기 놓여 있고 이 캐릭터가 앞에 있는데 그 옛날의 사건과 지금의 사건을 그물처럼 여러분들이 하나의 도식으로서 그려보시면 하나의 여러분들의 관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줄거리에 따라서 사건을 재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예전의 사건과 지금의 사건이 여러 가지로 교차되어서 쓰여져 있어요. 제가 채식주의자 예를 들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줄거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그려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녀의 탄생에서부터 그녀의 성장 과정에서 지금의 현재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 사건을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재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작품 분석의 기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캐릭터와 배경과 줄거리는 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한번 해보세요. 재구성해 보시는데 이 캐릭터가 생성하게 된 배경을 파악해 보시고 줄거리를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배열하시면 새로운 줄거리가 다른 줄거리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작품과 조금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아, 이 작품은 이렇게 해서 쭉 쓰여져 있지만 이 작품은 내가 다시 한번 시간적으로 구성을 해보니까 재배열을 해보니까 이러한 줄거리가 나오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이런 줄거리로서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구나. 이 사람의 캐릭터는 이 캐릭터는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다시 재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품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시각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의 시각이에요. 흔히 논문을 쓸 때는 논자라고 합니다. 이 논자의 시각으로 작품을 다시 재구성하고 재배치하고 재해석하는 것이 문학 분석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작품 분석을 어떠한 식으로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캐릭터의 구성 요소를 일단 살펴보세요. 하나하나씩 살펴드릴게요. 이 캐릭터가 어느 정도의 나이인지, 그 사회적인 배경은 무엇인지를 구성 요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물 관계도를 그리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매력적인 언니가 있죠. 그리고 몽고반전까지 가게 되면 이 남편과 언니의 남편과 자신과의 관계까지도 굉장히 미묘하게 얽혀집니다. 그러한 인물 구성도 캐릭터가 어떠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자, 어떠한 외모이고, 어떠한 성품이고, 어떠한 관계 속에서 또는 가족 관계라든가 그런 속으로 되어 있는지를 구성 요소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캐릭터 구성 요소를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의
시작은 이제 다 끝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인물을 중심으로 이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배경 요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것으로 다 파악하면 글 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문학작품 선정하셨어요. 분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그럼 이제 레포트로 작성하셔야 되겠죠. 근데 분석까지 잘 하셨는데 글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헛 농사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글의 중심은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을 재구성한 결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실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을 보면서 채식주의자의 어떤 캐릭터에 대한 다른 부여, 이 캐릭터는 사실은 무엇이었다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요. 이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재구성하셔서 사실 이 작품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서론에서는 보통 작품의 일반적인 소개를 해줍니다. 이럴 때는 어떤 소개를 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채식주의자를 예를 든다면 이 맨부커상을 수상한 채식주의자가 이 소설이 일으킨 반향이 굉장히 크다. 사회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서 나는 내 시선으로 이 작품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라는 서론을 쓰는데 그 서론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싶다. 이 작품이 이러한 영향을, 이러한 평가를 받았지만 나는 내 시선에서 이 작품을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라는 것을 쓰는 것이 서론이고요. 본론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차용하고자 하는 장면들을 쓰시면 됩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 장면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에서는 그럼 결국 채식주의자는 결국은 어떨까요? 사회적인 어떤 채식주의자였다라는 결론을 내오셔도 되고요. 이 인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였고 채식주의자에서의 어떤 비틀어 보기는 바로 이런 관점으로 갈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다른 말을 해주시는 것이 결론에서 딱 함축적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 독후감 쓰라고 하면요. 독후감 쓰라고 하면 줄거리만 썼잖아요. 거기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학작품 분석 레포트는 줄거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줄거리를, 그 사건을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재구성하고 인물을 부각시키고 그 다음 그 인물에게 또 다른 캐릭터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이식시켜 주는 것이 바로 문학분석 레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석의 종류가 있는데요. 나는 캐릭터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 캐릭터를 분석하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이 글의 구조 자체가 만약에 내레이션과 그 다음에 인물의 사건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나는 내레이션만 떼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구성해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 중심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품의 큰 토대를 이루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었고 채식주의라는 어떤 이념이었고 그 옆에 여러 가지 부가 요소가 합쳐져서 이 작품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구조나 구성 요소 중심 분석은요,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배경까지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가장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문학 분석은 캐릭터 중심 분석이에요. 이 인물이 어떻게 형성되어서 이런 줄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갔는지 그것을 가지고 가신다면 조금은 또 편하게 문학 분석 레포트를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사실 선행 연구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봐도 작품을 읽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라고 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분석을 했는지를 선행 연구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 고려사이버대학교 로그인 하시잖아요. 거기 상단에 학습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술 자료로 가시면요. 이러한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위에 보시면 학습 자료에서 학술 자료 누르시면
자, 리스라는 게 있고 DBPR라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하셔서 DBPR에 더 좀 많을 겁니다. 예, 클릭하셔서 사이트 접속 위에 키워드를 검색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채식주의자면 채식주의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몽고반점이면 몽고반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들 많잖아요. 그러한 키워드로 검색해서 선행 논문을 하나 보시면 문학분석 레포트보다는 선행 논문이 훨씬 더 논문이 탄탄하잖아요. 그걸 보시면 아, 논문의 구성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행 논문을 확보하시면 선행 논문이 이러이런 논문이 있어서 이러이런 평가를 했다라는 것을 써주시면 또 금상첨화가 되겠죠.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사실 남의 글을 자꾸 보고 그것을 모방해서 재창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 논문 한 편 정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좀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 말고 제가 썼던 논문 하나를 사례로 갖고 왔어요. 1Q84라는 작품 아시죠?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가 썼던 작품인데요. 3권까지 나왔고 일본의 1Q84 처음엔 이거 어떻게 읽을지도 몰랐어요. 1Q84 발매됐을 때 일본 서점에서 줄을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작품을 사실은 제가 위에는 그림 보시면 위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1, 2, 3권의 표지고요. 밑에 Q자 크게 써 있는 것은 일본에서 나왔던 책이에요. 일본 책이고 위에는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1Q84를 분석해서 논문으로 제출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목을 붙였습니다. 문학 분석하시고 작품 분석하신 다음에 멋들어진 제목을 하나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1Q84 시론이라고 했습니다. 시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해보는 논입니다. 1Q84 시론이라고 해서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예루살렘상을 수상해요. 그러면서 그때 연설을 합니다. 계란과 벽이라는 연설을 하는데요. 이 수상 연설이 함의하는 상징성, 무라카미 하루키가 했던 어떤 연설들 속에 들어가 있는 표현들 를 중심으로 해서 2Q84를 제가 다시 거기에 엮어서 글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 하루키와 예루살렘 연설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하루키는 이런 사람이고 예루살렘 연설은 이랬다. 그리고 2, 3번이 사실은 본문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댕고고요. 여자 주인공이 아오마베인데요. 저는 인물 중심 분석을 했습니다. 댕고의 조형이 어떻게 됐고 그 아버지 그 다음 아오마메라는 여주인공의 조형과 노부인을 엮어서 인물 분석을 본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시스템, 하루키가 얘기했던 계란과 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개인과 시스템이라는 용어로 이러한 용어들을 써서 맺은 말을 대신하여로 해서 결론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논문을 하나 읽어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한 작품을요. 내 시선으로 작품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입니다. 문학분석 리포트는 작품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끌리는 작품을 하나 잡으세요.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작품을 읽으세요. 인물 중심으로 읽을 것인지 구성 요소를 읽을 것인지 줄거리 중심으로 읽을 것인지 작품을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글을 쓰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작품을 구성한 요소를 내 시각,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시각입니다. 모든 문학작품의 주인은 독자에게 있습니다. 문학작품은 세상에 던져진 이상 독자의 것이에요. 내 시각으로 나는 이 작품을 이렇게 읽었다를 다시 글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때 작품에 쓰인 문장을 재인용해 주세요. 문장마다 여러분들 문장마다 작품에 쓰인 문장을 다시 재인용하면서 이름으로써 이러한 인물로서 나에게는 읽힌다 라는 식으로 논거의 확증성을 높이셔야 됩니다. 작품 속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작품에 쓰인 문장을 다시 여러분들의 레포트 속에 집어넣는다면 여러분들의 레포트의 완성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자, 논문
시간에 버금가는 그러한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들 매력적인 작품 고르시고 분석하셔서 글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훌륭한 레포트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